논증이란 전제를 근거로 결론을 도출하는 논리적 증명의 과정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논증의 방법으로는 연역법과 기납법이 거론된다. 연역법은 연역법 동그라미 전제로부터 결론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진리 보존 밑줄. 귀납법은 동그라미 확률적이래. 그럼 뭐야? 위에 연역법의 필연적의 밑줄 한번 쳐야 된다. 귀납법은 확률적 밑줄, 진리 확장적 논적 밑줄. 그래서 이제 왜 확장이고 보존인지 봅시다. 예를 들어 연역법은 모든 포유류는 심장을 가진다는 일반적 사실에서 말과 소 등이 심장을 가진다는 개별적 사실을 결론으로 도출하지만 일반적 체크, 개별적 체크. 귀납법은 각각의 말과 소 등이 건단다는 개별에서 일반적으로. 이해했지? 왜 보존이고 왜 확장인지. 베이컨은 연역법이 전제된 내용으로부터 베이컨의 동그라미. 햄버거 먹고 싶다. 네. 연역법이 전제된 내용으로부터 결론을 도출하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을 얻어낼 수 없다.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귀납법에 집중했다. 귀납법에 집중의 밑줄. 그러나 귀납법으로 얻은 결론은 확률적으로 참 밑줄. 애초에 처음 1문단에서 귀납법은 확률적으로 진리 확장적 논법이라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참의 정도, 다시 말해 귀납적 강도를 높일 방법. 귀납적 강도를 높일 방법. 뭐 해야 된다? 진리 확장적 논문법은 확률인데 이 확률이 가차니까 다 참이 나올 확률을 높여줘야 된다. 그래서 방법을 찾았다. 그 결과 베이컨은 앞서 언급한 귀납법보다 복잡하고 사고의 과정을 가진 새로운 귀납법을 구상했다. 그 한 예로 열의 개념을 도출하기 위한 베이컨의 논증은 다음과 같은 사고 과정을 거친다. 그러면 기억에 대한 부분이 바로 뭐다? 귀납적 강도를 높이는 방법을 찾은 예시에 대한 이야기다. 우선 햇빛, 번개, 불꽃, 증기, 동물의 몸 등 열이 있다고 판단되는 모두 긍정적 사례를 모은 존재표를 만든다. 긍정적 사례를 모은 존재표의 밑줄. 그런 다음 각 긍정적 사례에 대응하는 부정적 사례를 모은 부재표를 만든다. 부정적 사례를 만든 부재표. 뭔 말이냐면 존재표는 열이 존재한다고, 부재는 열이 부재한다에 대한 이야기지. 예를 들어 햇빛에는 달빛이, 뜨거운 증기에는 차가운 공기가 각각 부정적 사례로 대응된다. 그 다음에는 열의 정도가 서로 다른 밑줄, 사례를 모아 정도표까지 밑줄. 예를 들어 가만히 있는 동물보다 움직이는 동물의 몸에서 열이 더 많이 난다는 등의 사례를 적는 것이다. 정도표는 그냥 변화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존재표를 통해 열이 있을 때의 성질을, 부재표를 통해 열이 없을 때의 성질을, 그리고 정도표를 통해 열이 증감하는 성질을 정리한다. 이들 중 열에 대한 성질로 합당하지 않은 것들, 열에 대한 성질로 합당하지 않은 것들만을 모아서 배제표의 밑줄. 예를 들어 끓는 물은 열이 있는데도 빛나지 않기 때문에 빛나는 성질은 열의 성질에서 제외하는 식으로 범위를 좁혀나가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고 있죠? 그래서 있는 것, 없는 것, 변하는 것, 그리고 변화를 체크해 놓고 그 있는 것과 없는 것에서 각각 무엇이 열에 영향을 미치나 안 미치나를 통해 배제표를 만든다. 이렇게 귀납적 추리를 거쳐 베이컨이 열에 대해 얻은 결론은 놀랍게도 현대적 열 개념과 거의 일치의 밑줄. 베이컨은 개별적 사실에서 일반적 결론을 도출한다는 논증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배제표를 사용하여 귀납적 강도를 높였다.
봐봐. 그러면 얘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기납적 강도를 높인다는 이야기랑 확률을 높인다는 이야기였지. 뭘로 높였다? 다시 그 문장을 볼까? 마지막. 뭘로 배제표. 높였다? 그렇지. 배제표가 핵심인 거지. 그래서 배제표를 사용하여 기납적 강도를 높였다. 배제표에 체크하고 얘가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해결책이었던 거예요. 베이컨은 개미가 먹이를 모으듯 경험을 모으기만 하는 개미의 방법이나 경험 체크, 개미 체크. 거미가 자기 속에서 하나의 씨를 뽑아내듯 자신의 확신 체크. 독자적으로 체크. 거미 체크. 꿀벌들이 꽃들에서 구해온 재료를 꿀로 바꿔내듯 경험을 통해 얻은 재료를 지성의 힘으로 변화해 밑줄. 지성의 힘으로 변화해 밑줄. 꿀벌의 방법이 참된 기납법에 가장 부합한다. 그래서 나는 지는 뭐다? 꿀벌이다. 자, 나와 봅시다. 데카르트 동그라미. 수학처럼 다른 어떤 것에 도움 없이 자신의 확실성을 드러내는 것을 자명하다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철학도 수학처럼 명료하고 분명해야 한다고 보았다. 누가 수학자 아니랄까봐. 이를 위해 데카르트는 명료함과 분명함이 어떠한 것인지부터 확실히 알아야 한다. 명료 체크, 분명의 체크. 자, 그래서 데카르트의 키포인트는 뭐래? 명료함과 분명함이래. 자, 어떤 사람이 통증을 느낄 때 그에게 통증은 명료하더라도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 거기에 명료하더라도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 이죠. 그것이 심리적 통증인지 신체 어느 부위의 통증인지 확증이 한다면 통증의 적용 범위가 뭐여야 된다. 통증의 적용 범위 체크. 이때가 바로 뭐다? 명료하도 분명하지 않는 것. 반면에 통증이 어느 부위인지 분명하더라도 증상이 가벼워서 가려운 것인지 아픈 것인지조차 혼동이 된다면 통증이 애매 밑줄. 이때는 뭐다? 명료하지 않다의 밑줄. 이해됐나요? 분명히 있지만 뭐 때문인지 모르면 명료. 데카르트는 이렇게 애매하거나 모호한 판단에서 벗어나 명료하고 분명한 절대적 지식의 체크. 연역적 사고의 결과로 얻은 지식이 참이 되려면 아무도 의심할 수 없는 전제가 필요하다. 데카르트는 자신이 자명하게 그러하다고 믿고 있던 것들이 모두 참이 아닐 수 있다고 의심하는 사고. 거기에 모두 참이 아닐 수 있다고 의심하는 사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착시현상과 같이 인간의 감각이 부정확하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감각적 경험 밑줄, 의심하고 부정의 밑줄. 또한 데카르트는 연역법을 바탕으로 한 고전적 논리학이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데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고전적 논리학이 새로운 지식을 못 만드는 것에 반감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뭐래? 데카르트는 수학이나 기하학에서의 직면법과 같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자명한 명제에서 시작 밑줄. 그럼 뭔 말이야? 이 새끼는 확실한 것만 가지고 뭐 하고 싶다? 확실한 걸로만 설명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명제들을 하나씩 도출해 나가는 데카르트적 연역, 거기 밑줄. 데카르트적 연역. 예를 들어 삼각형의 내각은 합은 180도이다 라는 불변의 명제를 통해 사각형과 오각형의 내각의 합을 증명해냈고 이를 일반화하여 다각형 내각의 합을 공식을 추론하는 데는 방식을 반복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데카르트는 고전적인 연역법 대신 자신의 개발해낸 생산적인 연역법 동그라미 기법이 되는 전제의 틀 안에서 다른 지식들을 하나씩 연역해냄으로써 지식체계 전체를 만들어 나갔다. 그는 모든 철학 지식이 책상에 가만히 앉아 사고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었으며 그렇게 연역의 사고 과정을 거쳐 하나씩 지능을 바르고 총동을 붓는 첨가의 방식 밑줄. 첨가의 방식이다. 심지어 뭐야? 지가 믿는 것만 한다.
뭐랑 비슷하냐? 검. 검이랑 비슷하다. 이해됐죠? 본문 봅시다. 4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와 나 모두 특정 학자가 제시한 농증 방법이 사회에 끼친 영향을 인과적으로 설수라고 했다. 인과적의 서술 밑줄. 이게 나오려면 뭔 내용이어야 돼? 요즘은 뭐가 잘 된다. 얘네 덕분이다.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런 내용이었나? 아니었어. 가와 나는 모두 특정 논증 방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해 가기 위한 학자의 시도를 소개하고 있다. 뭐였어? 가는 뭐에 대한 한계였냐? 귀납법에 대한 한계였다. 나는 연역법에 대한 한계였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왜 펜슬이 안 나오지? 네, 펜슬 없이 풀어야겠네. 가는 나와 달리 두 논증의 방법의 대비를 통해 논증의 방법에 대한 통념적인 인식의 밑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나와는 가와 달리 서로 다른 두 논증 방법이 하나의 논증 방법으로 통합된다. 통합의 밑줄. 우리 이걸 다른 말로 절충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가는 과학이론의 증명을 통해 나는 인식적 사고를 통해 새로운 논증 방법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예측하고 있다. 과학이론의 증명을 통해 인식적 사고를 통해 배경을 제시하고 있나? 그런 게 아예 없었는데. 됐죠?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5번 봅시다. 가 하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연역법은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1번 맞는 말이죠. 그래서 귀납으로 갔잖아요. 귀납법에 의해 도출된 결론은 절대적은 참으로 인정을 받기 어렵다. 그래서 뭐다? 그 퍼센트지를 높였어야겠죠, 확률을. 나, 연역법을 바탕으로 한 사고에는 전제가 참이어야만 결과도 참일 수 있다. 당연한 소리죠. 착시현상은 인간의 신체 감각이 부정확하다. 맞죠? 그래서 뭐다? 믿지 않는다. 통증이 느껴지는 범위가 모호하다면 범위의 체크. 분명하지만 명료하지 않은 것이다야? 아니죠. 뭐야? 명료하지만 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답은 5번이겠네요. 기억에 대한 이해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기억은 열의 개념을 도출하기 베이컨. 이거는 그래서 존재표, 부재표, 정도표, 배제표 이렇게 갔습니다.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례를 모아 일반적 경험의 밑줄, 일반적 밑줄. 이건 뭐에 대한 이야기? 귀납에 대한 이야기. 배제표에 포함되어 있는 성질은 존재표, 부재표, 정도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지? 포함되는 것 중에 고르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달빛은 천체의 빛이라는 점에서 햇빛과 같지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햇빛과 같지만 열기가 없다는 점에서 대비되므로 부재표에서 햇빛에 대응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적도와 같이 햇빛을 수직으로 받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열이 높다. 뭐야? 이건 증감에 대한 이야기지. 그래서 맞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결론이 현대에 와서 개념과 비슷하다. 맞는 말입니다. A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큰 A는 뭐에 대한 이야기? 개미, 거미, 굴벌. 작은 A는 뭐에 대한 이야기? 생산적인 연역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수화학이나 일단 A가 뭐였지? 데카르트였지? 얘는 귀납이야, 연역이야? 연역에 대한 이야기다. 연역은 뭐였어? 절대적 진리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본문 설명할 때 뭐라 그랬지? 확장, 확산 이렇게 해가지고 거미에 대한 이야기였지. 그래서 3번, 4번 중에 답이 있어야 돼요. 이해됐나요? 경험은 본인이 감각으로 느끼는 거라서 부정확한 거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3, 4번 중에 답이 있어야 된다는데 중요한 건 3번 같은 경우에는 전제의 범위에서 벗어난다. 이러면 뭐야? 앞에 걸로 인정한다는 이야기가 안 한다는 이야기지. 제껴야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제일 쉬운 문제였던 것 같다. 8번 봅시다. 가와 나를 읽은 독자가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 소크라테스의 동그라미. 일반인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그저 믿고 있는 불분명하고 막연한 상식을 뭉툭한 돌덩이처럼 생각했다.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을 계속 쪼아내다 보면 원하는 조각품이 완성되듯 그 상식 가운데 거짓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과정을 더 이상 거짓이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하면 참된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 더 이상 거짓이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반복의 밑줄. 뭐에 대한 이야기냐? 확률 높이는 거다. 확률 높이는 거. 배제표랑 똑같은 거지. 이때 이런 과정을 통해 소크라테스가 얻고자 했던 참된 진리란 개인의 주관이나 인식에서 돌덩이에 확정되어 있는 절대적인 것의 밑줄. 1번부터 봅시다. 뭉툭한 돌덩이 안에 참된 진리가 이미 들어있다고 여기고 논증을 전개했다는 점에서 소크라테스의 논증은 진리 확장적이다. 야, 참된 진리가 이미 있다. 이거 뭐에 대한 이야기냐? 연역에 대한 이야기지. 연역은 뭐야? 그래, 보존적 논증법이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어야겠습니다. 이해됐나요? 2번 봅시다. 참된 진리는 개인의 주관이나 인식과는 무관되게 확정되어 있다. 데카르트의 인식과 유사한 측면이 맞는 말이지. 연역이라며. 돌덩이의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 이건 뭐냐? 참 그냥 이거 데카르트는 기존 거에 얹기만 했잖아. 3번은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 아까 베이컨 같은 느낌이라고. 막연한 상식 가운데 제거한다. 배제표다. 베이컨이다. 3, 4번 똑같은 이야기고. 불분명하고 막연한 상식을 다듬어야 할 돌덩이처럼 소크라테스는 데카르트의 생각과 비슷하다. 절대적인 것을 추구했다. 이런 내용이죠.